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삶은 고통스럽다라는 믿음을 학습하도록 훈련받아 왔다는 사실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밀어붙이고 싸우고 반복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말입니다. 이 동일한 사고방식은 그대로 매니페스테이션 끌어당김의 법칙 의해 세계에도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강하게 시각화하라고 하루에 100번씩 확언하라고 우주의 신호를 쫓으라고 끝없이 자신의 진동을 관리하라고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매니페스테이션이 정말로 양자적이며 현실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지배하는 법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왜 그것이 소진을 요구해야 할까요? 왜 우주는 그 근본이 조화와 균형임에도 불구하고 복잡성을 요구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은 매니페스테이션은 전혀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 마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조건화된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이죠. 만약 단순하다면 그건 진짜일 수 없어. 바로 이 믿음 자체가 여러분의 양자적 전환을 가로막아 온 것입니다. 이제 이 환영을 벗겨내기 시작해 봅시다. 라디오를 떠올려 보세요. 좋아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 방송국을 새로 세울 필요도, 음악이 나오게 애원할 필요도, 신호가 잡힐 때까지 명령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주파수를 맞추면 음악은 즉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이 애쓰든 말든 방송은 이미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가능한 현실은 이미 송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무에서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과 싸울 필요도 뒤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투쟁에서 온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맞추는 것의 본질을 지나쳐 버립니다. 그렇게 다이얼을 끝없이 돌리며 결코 충분히 오래 멈추지 못하고 노래를 듣지 못합니다. 과학은 이미 이 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양자역학의 이중 슬릿 실험은 현실이 관측될 때에야 비로소 형태로 붕괴한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가능성이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매니페스테이션은 현실을 억지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여러분이 이미 구현하고 있는 결과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잉하기에 덫에 빠집니다. 화건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하고 시각화하지만 조급함에 시달리며 행동하지만 두려움에 기반합니다. 이 모든 잡음은 양자장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우주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송출하는 것을 그대로 비춥니다. 혼란 의심 부족. 문제는 매니페스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보다 훨씬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익숙할지도 모를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2년 넘게 매니페스트하려고 애써왔다고요. 비전 보드를 만들었고 매일 확언을 했고 일기를 써가며 이상적인 직장 생활을 그려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각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모든 행동은 나는 아직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라는 진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노력할수록 부재만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환은 단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멈추었을 때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이미 그것을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직장 첫날을 맞이하듯 옷을 입고 하루를 이미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의 확신 속에서 보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뀐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족을 송출하는 것을 멈추고 충만의 주파수에 직접 맞췄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가르침이 간과하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해서 팔기 어렵고 믿기에는 너무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자장은 노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합성에 반응합니다. 정합성이란 생각, 감정, 몸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도 다른 부분을 모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는 풍요롭다라고 말하면서도 가슴속에 불안이 있다면 신호는 파편화됩니다. 불을 시각화하면서도 은행 잔고를 두려움 속에 확인한다면 주파수는 불일치합니다. 그러나 단순함을 체현할 때, 즉 그것을 말하고 느끼고 이미 진실인 듯 살아갈 때 양자장은 그 현실을 정확하게 고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를 거부할까요? 마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함은 자에게서 드라마를 빼앗습니다. 자아는 늘 무언가를 하고 성취하고 싸우고 애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주는 잡음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명확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명확성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아이러니는 이렇습니다. 매니페스테이션을 복잡하게 만들수록 그것은 더 늦게 도착합니다. 단순하게 만들수록 더 빨리 도착합니다. 이 영상은 양자 매니페스테이션에 대해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해해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렬하는 것, 쫓는 것이 아니라 체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단순한지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부족의 반복 속에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잠시 후 단순함이 게으름이 아님을 밝혀낼 테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것은 오히려 가장 지적인 주파수입니다. 그것을 체현하는 순간 매니페스테이션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양자 매니페스테이션에 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를 바로잡아 봅시다. 단순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매니페스테이션이 단순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들의 조건화된 마음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럼 나는 그냥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법 같은 일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함은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정렬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양자역학에는 에너지가 최소 저항의 길을 따른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강은 골짜기를 뚫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정의는 회로를 찾기 위해 스스로 싸우지 않습니다. 빛은 이동하기 전에 논쟁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단순히 개방과 정합성 공명을 향해 흐릅니다. 여러분의 소망도 에너지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양자장 안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항을 덜어낼수록 진동은 더 단순해지고 필드는 더 빨리 선택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다루며 과도하게 생각하고 과도하게 계획하며 과도하게 통제합니다.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 하나하나 간섭합니다.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를 의심으로 가득 채웁니다. 나는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오래가지 않을지도 몰라. 이것은 단순함이 아닙니다. 잡음입니다. 양자적 관점에서 잡음은 비정합성을 만듭니다. 입자들이 동기화되지 않으면 파동은 서로를 상쇄시켜버립니다. 그 결과는 혼란, 파편화, 낭비된 잠재력입니다. 그러나 동기화될 때 그것들은 서로를 증폭시켜 하나의 통일된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서 정렬이 주는 느낌입니다.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정밀한 행동입니다. 매니페스테이션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인 네빌 고다드가 자주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무엇이냐에 따라 끌어당긴다. 이것이 단순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것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동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끌어당깁니다. 게으름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무언가 변하기만을 바라지만 정열은 지금 그 주파수를 살아 변화가 필연적이 되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역설이 등장합니다. 진정으로 정열될수록 오히려 덜하게 됩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불필요한 노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리허설하지 않습니다. 강과 싸우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더 빠르고 수월하게 도착합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조 디스펜자의 연구는 뇌와 심장이 정합될 때 신체는 최대 3m까지 측정 가능한 전자기장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합된 장은 단순히 몸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양자장 자체와 상호작용합니다. 그의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합성에 도달했을 때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더 빠르게 치유되었으며 논리를 초월한 동시성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단순함이란 마음, 몸, 감정이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같은 신호를 송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때 필드는 귀 기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물리학입니다. 그렇다면 왜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사회는 가치와 노력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자격이 있고 고통이 곧 가치이며 결과는 땀과 희생으로만 얻어진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필드는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파수의 명확성에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명확성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이것이 영적 스승들이 전통 속에서 항상 항복, 침묵, 고요를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공명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두 사람이 씨앗을 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미친 듯이 파헤치고 집착적으로 물을 주며 매일 확인하고 싹이 텄는지, 땅을 헤집고 햇볕이 충분한지 스트레스 받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정성껏 심고 부드럽게 물을 주며 자연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어느 쪽이 더 빨리 풍성한 정원을 보게 될까요? 첫 번째 사람의 노력은 오히려 과정을 방해해 불필요한 긴장을 끌어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연의 질서와 정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은유입니다. 단순함은 심고 정렬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아예 심지조차 않는 것입니다. 정렬 없는 노력은 흙을 계속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렬은 단 한 번 심고 수확이 필연적임을 아는 것입니다. 양자 매니페스테이션에서 단순함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중요한 것, 오직 정렬되는 것만을 하고 나머지는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90%가 사실은 통제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저항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화하고 잡음을 버리고 정렬할 때 필드가 여러분을 대신해 무거운 일을 해줍니다. 갑자기 투쟁 없이 기회가 나타나고 동시성이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며 노력만으로는 절대 열 수 없었던 문들이 열립니다. 이것이 정렬이 외부 세계에 마치 마법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들이 잡음 속에서 자신을 소모할 때 여러분은 정합성 속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생각을 남기고 싶습니다. 단순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숙달입니다. 선택한 주파수와 완전히 정렬하여 현실이 여러분을 향해 구부러지게 만드는 예술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싸웠는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신호가 얼마나 정합적인지에만 주목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단순하고 명확하며 정렬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맞춘 현실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니페스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오직 영성이나 신비주의의 영역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매니페스테이션의 토대가 정합성의 과학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합성은 단순히 영적 언어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정합성은 입자나 파동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함께 움직이며 동기화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입자들이 조화롭게 진동할 때 서로의 에너지를 증폭시켜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듭니다. 이것이 레이저가 강력한 이유입니다. 빛의 파동이 완벽하게 정합되면 강철도 자를 수 있지만 불일치한 채 흩어지면 단지 희미한 빛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 감정, 몸을 이러한 빛의 파동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들이 흩어져 있거나 분열되어 있거나 충돌한다면 양자장에 보내는 신호는 약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정렬되어 마음과 가슴과 몸이 같은 주파수를 송출할 때 현실은 무시할 수 없는 레이저 같은 장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추상적 이론이 아닙니다. 신경과학과 생리심리학은 인간이 측정 가능한 전자기장을 방출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트메스 연구소는 심장이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하며 몇 미터 바깥으로 방사된다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심장과 뇌가 정합되어 그 리듬이 동기화될 때 신체는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밖으로 방사되는 전작이 신호가 안정적이고 명확해집니다. 조 디스펜자는 그의 워크숍에서 사람들이 심장노의 정합을 성취할 때 뇌파가 의식이 고양되고 학습이 가속되는 감마 주파수로 전환되며 신체는 빠른 치유의 징후를 자주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신비가들이 언제나 알아왔던 것을 드러냅니다. 내적 정합은 외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적 상태가 더 정렬될수록 외부 세계는 더 수월하게 여러분 주위에서 정리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열 속에 살아갑니다.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다른 감정을 느끼고 두려움이나 습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나는 풍요를 원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늘 청구서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부족에 의해 행동합니다. 이러한 비정합성은 단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필드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양자역학에서 이것은 동시에 두 가지 상반된 현실을 붕괴시키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증폭되기는커녕 파동이 서로를 상쇄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힌 듯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현실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현실을 체현합니다. 그리고 필드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배적인 진동을 반영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의심, 두려움, 부족입니다. 노력 없는 매니페스테이션의 과학은 적을수록 더 많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더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정렬하는 것입니다. 모순을 벗겨내고 흩어진 주파수를 제거하고 잡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생각, 감정, 몸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자장은 그 명확성에 즉시 반응합니다. 수년간의 노력이나 무수한 반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진될 때까지 행하는 의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합성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즉시 매니페스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그들의 내적 상태는 너무 정합되고 너무 정렬되어서 필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양자역학의 중첩 슈퍼포지션 개념을 살펴봅시다. 관측전 입자는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합니다. 마치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전이 앞면이면서 뒷면인 것과 같습니다. 관측자가 개입해야만 파동이 단일한 결과로 붕괴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무한한 가능한 현실들이 언제나 주위에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양자장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떤 현실이 붕괴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송출하는 신호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은 예 라고 하지만 가슴은 아니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앞면과 뒷면 사이에서 깜박이며 아무것도 완전히 붕괴시키지 못하는 관찰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온 존재가 하나의 정합된 예를 송출할 때 필드는 즉시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붕괴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양자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노력은 어떨까요? 노력의 역설은 분열된 상태에서 더 애쓸수록 신호가 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잠들려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노력할수록 잠은 더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그 노력 자체가 나는 잠들지 않았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부족에서 비롯된 노력은 나는 아직 이것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신호를 보내며 부재의 현실을 강화합니다. 노력 없는 매니페스테이션이란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이 정합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의미입니다. 투쟁 대신 정밀하게 행동하고 억지 대신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화하고 잡음을 가라앉히고 마음과 뇌와 몸을 정렬할 때 결과는 종종 기적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본래 설계대로 작동하는 물리학입니다. 이제 이것을 영성과 연결시켜 봅시다. 네빌 고다드와 플로렌스 스코빌 신 같은 스승들은 자주 실제로 느끼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마음으로 화건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감정과 육체로까지 체현하여 존재 전체가 이미 진실인 듯 진동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언어로 표현된 정합성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부유함을 느끼고 부유함을 생각하며 부유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 필드는 여러분이 부유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느끼며 사랑으로 행동할 때 필드는 여러분의 경험에 사랑을 가져오도록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형기상학으로 설명하든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든 정합성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노력 없는 매니페스테이션의 과학은 신비한 지름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과 영성의 경계가 사라질 만큼 깊은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듣고 있지만 오직 가장 명확한 신호만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장 명확한 신호는 언제나 단순한 생각, 감정, 몸의 조화입니다. 따라서 매니페스테이션의 길은 복잡성이 아니라 정합성입니다. 여러분이 덜 분열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정합성을 숙달하게 되면 현실은 노력에 굽히는 것이 아니라 정렬에 굽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왜 정합성이 매니페스테이션의 과학인지 이해했으니 이것을 실제로 적용해 봅시다. 개념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체현하여 시간선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니페스테이션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끝없는 기법의식, 시각화를 쌓아올리지만 바로 그 복잡성이 그들을 막히게 합니다. 양자장은 잡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명확성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노력 없는 매니페스테이션의 핵심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관계 맺는 방식을 세 가지 미묘하지만 강력한 전환을 통해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전환은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심으로 실천할 때 수년간의 노력보다 훨씬 빠르게 시간선을 붕괴시킵니다. 전환 1. 통제보다 명확성을 선택하라. 사람들이 매니페스테이션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통제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 언제 일어날까? 누가 가져다 줄까? 이런 질문들은 실용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들은 의심의 신호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어떻게는 이미 필드 안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무한한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역할은 그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그 자체와 정렬하는 것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행동을 더 집요하게 규정하려 할수록 그 자연스러운 상태를 더 교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더 세세하게 간섭할수록 그것을 자연스럽게 가져올 정합성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명확성이란 원하는 것을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로 간직하고 그 다음 필드가 그 역할을 하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우주는 선형적 마음보다 무한히 더 지능적입니다. 전환 2시간표를 내려놓아라. 시간은 실현을 방해하는 가장 큰 환상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다음 주까지 이것이 필요해, 혹은 내 생일까지 반드시 일어나야 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한을 시계에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장은 마감일에 의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준비됨에 의해 작동합니다. 물리학에서 중첩 슈퍼포지션은 모든 가능성이 관찰에 의해 붕괴될 때까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이 원하는 현실이 이미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새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으며 단지 선택되면 됩니다. 타임라인은 달력의 날짜가 도래하는 순간이 아니라 당신의 내적 상태가 그것과 일치하는 순간 붕괴합니다. 신비가들은 언제나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듯한 감정을 받아들여라. 그는 결코 금요일까지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현이 연대기적 시간의 바깥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준비됨이 방가수이지 일정이 아닙니다. 타임라인을 내려놓는 것은 저항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며 장이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전환, 당신의 첫 정렬을 믿으십시오. 여기에는 가장 간과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욕망의 불꽃을 느꼈을 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초기의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어 완전한 양자 명령을 장에 보냈던 것입니다. 반복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 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종종 양자에게는 의심을 신호로 보냅니다. 당신이 요청을 100번 반복할 때 당신은 일관성을 증폭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장이 나를 듣지 못했나, 내가 더 강하게 밀어야 하나. 그러나 양자는 언제나 첫 정렬을 듣습니다. 도전은 계속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청한 것과의 공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방송국에 노래를 틀어달라고 계속 소리치지 않습니다. 한번 주파수를 맞추고 계속 듣습니다. 5초마다 다이얼을 돌린다면 신호를 잃게 됩니다. 실현도 같습니다. 첫 정렬이 이미 수신되었다는 것을 믿고 다시 요청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명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전환, 통제보다 명료함, 마감일보다 무시간성, 반복보다 신뢰, 이것이 실현을 쉽게 만드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공명의 과학적 원리와 거울처럼 닮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리학에서 두 시스템이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할 때 그들은 힘들이지 않고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어떠한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가수가 단 한 음을 오래 유지함으로써 유리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유리의 고유 주파수 사이에 일관성이 증폭되어 구조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똑같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공명을 시작할 때 당신의 현실은 똑같이 강력하게 정렬 속으로 붕괴됩니다. 이제 이것을 상호작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단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동입니다. 매번 당신이 온 존재로 무언가를 선언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장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댓글에 입력해 보십시오. 단순한 문구로서가 아니라 우주에 내리는 명령으로서 말입니다. 나는 그것이 쉽게 되도록 허용한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 선언입니다. 글로 쓰는 순간 당신은 복잡함을 내려놓았고 통제를 내려놓았으며 공명을 선택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일관성을 신뢰한다. 그리고 장은 언제나 의심보다 신뢰를 더 빠르게 반영합니다. 그러니 숨을 들이마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단순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성입니다. 양자적 지성입니다. 이러한 전환을 내면화하면 당신은 삶이 어떻게 당신이 전략하거나 계획하거나 억지로 만들 수 없었던 방식으로 스스로 배열되기 시작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쉽게 되도록 허용하는 힘입니다. 여기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타임라인은 당신이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사실 당신은 이미 여러 번 그것에 주파수를 맞추었습니다. 그 짧은 확신의 순간들,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꼈던 그 번쩍임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파수를 맞춘 만큼 빨리 다시 벗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열의 단순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마음이 끼어들어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신호가 끊깁니다. 양자장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보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진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은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계속 주파수를 유지하기로 선택하는 순간에 응답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양자역학은 모든 결과가 중첩 속에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의 다중구주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휴, 에버렛의 다중세계 해석은 각각의 선택이 분기하는 우주로 붕괴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 이 분기는 당신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장 안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꿈이 창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가제와 정렬되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끝의 살기라고 불렀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새로운 주파수에 맞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현실을 내재적 질서라고 묘사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이미 펼쳐져 있으며 일관성을 가지고 관찰될 때 펼쳐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이지만 동일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참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타임라인이 이미 선택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투쟁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 일어날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대신 이미 일어나고 있다 라고 확언합니다. 끝없이 방법을 전략화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체화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백일몽이 아니라 능동적인 공명입니다. 타임라인은 당신의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허락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허락은 항복의 형태로 옵니다. 매번 당신이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을 때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갈망하는 현실을 가지고 있는 더 높은 자아의 주파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강력하게 작동할까요? 그것은 일관성이 가능성을 현실로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을 하나의 음차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졌던 모든 욕망은 양자 속에서 진동하는 또 다른 음차입니다. 당신이 정렬할 때 당신은 원하는 타임라인의 소리굽쇠를 치는 것이고 즉시 두 개는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방 안에 모든 소리굽쇠를 두드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진동을 충분히 오래 유지하여 공명이 쌓이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몇 초의 단순함 후에 포기합니다. 이건 기분이 좋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의심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지나치게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공명을 멈춥니다. 소리굽쇠는 더 이상 울리지 않고 변화는 멈춥니다.
그것은 우주가 그들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단순함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역설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더 쉽게 두도록 허용할수록 더 빨리 도착합니다. 그래서 신비가들은 언제나 집착을 놓아라고 가르쳤습니다. 욕망 자체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통제에서, 시간표에서, 노력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실을 먹잇감처럼 쫓아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현실이 반응하는 주파수가 됨으로써 그것을 초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중력과 같습니다. 사과를 떨어뜨리기 위해 중력에게 애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과일 내부의 진동이 지구의 끌림과 맞아떨어지는 순간까지 기다리면 사과는 떨어집니다. 당신의 시련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열매는 이미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렬이 이루어지면 낙하는 필연적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자주 당신이 그렇게 애쓰기를 멈춘 후에야 일이 풀렸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자 법칙입니다. 모든 내려놓음이 작은 시련이었습니다. 당신이 통제를 내려놓을 때마다 우주는 당신에게 줄 공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정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패턴을 알았으니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진실을 남깁니다. 당신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안으로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붙잡는 모든 의심은 지연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모든 항복은 양자 가속입니다. 타임라인은 이미 선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습니다. 당신은 계속 그것과 진동할 것인가? 아니면 주파수를 끊어버릴 것인가? 이제 당신은 이것을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몸속을 흐르는 에너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물렸습니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양자적 시련은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더 빨리 쫓아가거나 스스로가 가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은 미래에서 새롭게 지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이미 지금 바로 여기 양자장 속에서 진동하며 당신이 예스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을 멈추고 공명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은 노력 없이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숨겨진 단순함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장이 당신을 정렬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투쟁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애원이나 시간표나 끝없는 반복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일관성 코히어런스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당신이 에너지를 수천 갈래로 흩어버리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하나의 진실을 구현하는 순간 일어납니다. 나는 이미 그것이다. 이것이 힘의 주파수입니다. 이것이 항복의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타임라인을 붕괴시키는 주파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단지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 순간의 숨결과 매 생각 매번 나는 이다라고 선언하는 모든 말로 그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더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깊이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당신의 활성화로 삼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원한다면 눈을 감은 뒤 단순히 속삭이세요. 이미 이루어졌다. 이 문장을 온몸으로 느끼며 확신 속에서 말하는 순간 그것은 양자 명령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희망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공명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선언하는 순간 이미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 변화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실현이 그렇게 신비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애초에 노력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양자는 당신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관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만약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이 주파수를 안정시켜 단순한 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영구적인 삶의 방식으로 만들고 싶다면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양자적 힘을 깨우라, Awaken Your Quantum Power라는 가이드북입니다. 당신이 가장 높은 진동의 타임라인과 명확성, 신뢰, 정밀함으로 정렬하도록 돕는 7가지 원리를 단계별로 탐구합니다. 더 많은 요령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을 위해 작동해왔던 양자 법칙을 이제 의식적으로 당신의 편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장은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에 반응합니다. 기다릴 필요도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되기만 하면 됩니다. 노력은 줄이고 공명은 늘리세요. 요청은 줄이고 존재는 늘리세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삶 자체가 순간마다 현실마다 끊임없는 양자 도약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이 원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음을, 다만 그것에 잠들어 있었을 뿐임을, 그리고 이제 당신은 깨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주파수를 살아있게 유지하세요. 매일 다시 떠올리세요. 그것을 존재 속에서 말하고 나머지는 우주에게 맡기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그때까지 정열 속에 머무르며 빛으로 살아가며 결코 잊지 마세요. 당신이 현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